여러분, 형제자매 간의 아주 사소한 일로 몇 년씩, 아니 평생 연락을 끊은 사례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 주변만 봐도 정말 작은 오해나 말 한마디로 수십 년을 남처럼 지내는 형제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가족이니까 내 모든 걸 털어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을 터놓고 나눴던 이야기가 오히려 화근이 돼서 서로 섭섭해하고 예민해지고 심지어 원망까지 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제자매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3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그래도 혈육인데 뭐가 문제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이런 이야기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구나 하고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한 번의 클릭으로 새로운 영상을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정치적 성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평소엔 사이좋은 형제자매가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붉어지며 급기야 서로 말도 안 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형제자매 갈등의 여러 원인 중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불화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정치 이야기는 다시는 안 볼 사람과 하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손님과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죠.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니까요. 최근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친척들 단톡방이 있었어요. 늑수구레한 초로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모여 참새처럼 쫑알대며 수다를 떠는 이야기 둥지였죠. 그런데 얼마 전 단순한 일이 감당하지 못할 고약한 사건으로 번져버렸습니다. 막내가 정치에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형이 정치적 입장 개진 삼갑시다.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으니 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순식간에 단톡방이 얼어붙더니 찬반 댓글이 달리면서 여야 성토장이 되어버렸죠. 결국 몇몇은 단톡방을 나가버렸고 지금도 그 여진이 싸하게 남아있습니다. 이런 일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우리 집에서는 정치가 금기어예요. 선거철이 되면 더욱 예민해져 괴롭네요. 라는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을 우프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정치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말싸움이 되는 걸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지하며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남에게서 듣고는 마치 자신이 잘 아는 것처럼 부끄러움도 없이 떠벌리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오만하며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믿어서 상대방을 자신의 의견대로 굴복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기본 소양의 부족이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자르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때로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등 기본적인 대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똥꼬집이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태도 때문입니다. 정치는 정답이 없는 개인의 신념일 뿐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꼭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죠. 물론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정치 이야기가 새로운 통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게 되죠. 제가 아는 현명한 어르신은 이런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집에선 형제들 모이면 3가지는 절대 안 해요. 종교 얘기, 돈 얘기, 그리고 정치 얘기. 대신 서로 건강 챙기고 맛있는 음식 나눠 먹고 추억 이야기하면서 웃으며 지내지요. 그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혈육의 정입니다. 잠깐의 정치 논쟁으로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재정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주제가 돈이라는 사실 잘 아시죠? 직접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용돈 몇천 원에도 티격태격하기 마련이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그 금액의 단위가 훨씬 커지면서 갈등의 골도 깊어지기 쉽죠. 특히 재테크나 투자 이야기가 오갈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병철 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 씨는 평소 형제들과 매우 친했고 명절뿐만 아니라 연말 모임도 챙길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말 모임 자리에서 리츠 투자로 높은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무심코 꺼낸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형들도 와, 잘했네. 하고 축하를 해줬지만 이후부터 큰형은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투자 방법을 캐물었고 작은 형까지 나도 투자하고 싶어. 같이 해보자. 는 말을 꺼내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씨가 형님들, 이건 리스크가 크니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하고 신중을 기했지만 형들은 가족끼리 이런 정보도 안 알려주냐? 라며 섭섭해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형들의 요구에 못 이겨 자신의 투자 내역을 보여주고 형들도 비슷하게 투자를 시작했죠. 그러나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손실이 커지자 형들은 이 씨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잘 된다길래 믿고 했더니 손해만 봤다. 이 정도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말까지 나오고 여동생마저 형들 편을 드는 바람에 이 씨는 심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돈 문제는 이렇게 언제든 예상 밖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 끝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 건 섣불리 공유해서는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마찬가지로 재산이나 돈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형제자매와 나누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목돈이나 부동산, 주식 투자 같은 개인 재정 상황은 굳이 자세히 나누지 않는 것이 현명하죠. 서로 믿고 의지하는 혈육이라 하더라도 돈이 개입되면 작은 오해도 커다란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더구나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누구의 책임인지를 두고 심각한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재정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물어보더라도 적절히 화제를 돌리거나 꼭 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언급하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이야기는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배우자와 자녀의 사생활입니다. 우리는 결혼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룹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자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문제나 자녀와 관련된 일들은 그 가정만의 내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외부에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친척도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숨기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 형제자매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하지만 부부 사이의 은밀한 대화나 자녀가 겪는 예민한 고민 또는 가정 안에서만 나누고 싶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심코 형제자매에게 털어놓았다가는 당사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알게 되면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대인 김경희 씨는 딸이 뒤늦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사위와의 문제가 꽤 심각해 보여서 김 씨는 당장이라도 주변에 자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만난 막내 동생과 식사하며 우리 딸 부부가 이혼 직전이래. 사위가 사업에 실패해서 집에 생활비를 전혀 못 대나 봐. 딸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어. 라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남동생은 이거 심각하네. 그래도 내가 형님으로서 조언 좀 많이 해줘야지. 라며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형, 누나, 우리 경희 누나 조카 유진이네가 큰일이래. 사업도 망했대. 지금 완전히 파탄 직전이라던데. 하면서 말이죠. 의도치 않은 과한 동정과 불필요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 소문은 와전되어 결국
사위의 귀에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딸은 엄마, 내 상황을 왜 아무한테나 말해? 친정 식구가 이렇게 떠벌리니까 남편 귀에도 들어가서 더 난처해졌잖아. 라며 서운함을 토로했고 김 씨와 딸 사이에 커다란 골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자녀나 배우자의 개인적인 문제, 특히 결혼 생활이나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는 마음의 고민처럼 민감한 내용은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쉽게 털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가 난처해하거나 부끄러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새어나간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런 이야기는 형제자매 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난 그저 내 동생 한 명에게만 말했을 뿐인데.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는 동생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순식간에 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의 일을 형제자매와 나누면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주고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견을 먼저 묻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이야기라도 당사자가 원치 않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그것은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심성 없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가는 그로 인한 상처는 고스란히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어떤 분들은 가족끼리 이런 이야기도 못하면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서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친밀한 사이일수록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크죠.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대화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밖으로 나간 말은 주워 담기 힘들고 가족 간의 신뢰에 금이 가면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형제자매는 우리에게 삶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보물 같은 존재죠. 부모님 먼저 떠나시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도 형제자매는 평생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주니까요. 그렇기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를 명확히 긋고 때론 말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길입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노후와 가족관계 그리고 인생 전반에 대해 더 지혜롭게 사시려는 열정과 노력이 가득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여러분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조언을 실제 생활 속에서도 잘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동행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은 더 많은 분께 이 영상이 전해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